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66강은 썩어가는 시신의 처리, 명가 중에서 등석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등석의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강에 빠진 시체를 건지는 그런 그림을 상정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여불이란 인물이 있어요. 진시 황제의 친부라고 그러죠. 진짜 아버지. 부잣집 노인이 강에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서 이제 양가 지사가 나옵니다. 등석이란 사람은 기원전 5, 6세기에 그러니까 공자가 청년 시절에 정나라의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이 대부라고 하는 벼슬을 지냈는데요. 대부라고 하는 벼슬은 사대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후 아래 경이 있고 그러니까 경대부 사 이렇게 나가죠. 순서가. 그래서 대부라고 하는 벼슬은 주나라에서 중국 주나라에서 제후를 보필해서 나라의 제사 문제, 군사, 외교 등 정사에 참여하는 그런 벼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석이라는 사람은 구변이 말재주가 좋아서 양시적인 이야기를 잘했다고 양쪽이 다 옳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국 역사상 최초로 사립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열어서 학생들에게 치옥의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치옥이라고 하는 것은 옥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반역이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다스리는 범죄자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법, 법에 관한 강의겠죠. 율사 속성반을 겸한 말하자면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 사학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등석의 송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 등석이란 사람은 정나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송사를 자주 일으켰는데 그 수임료 징수 방식이 재밌습니다. 뒷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등석의 이러한 일은 국정을 문란하게 했는데 열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자산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 정나라의 재상이었고 20년 이상 이렇게 국정을 돌보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산의 정치를 자주 비난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등석자라고 하는 그 책의 판본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등석은 백성의 송사를 맡으면 큰 송사일 경우 상이 한 벌을 받고 작은 송사일 경우 짧은 손 저고를 받았다. 그래서 옷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는 그릇된 일을 옳은 일을 그릇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며 매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여부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객, 자기 집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모신 손님들, 학자겠죠. 3,000명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 여시춘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석의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부르란 사람이 누군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진시 황제의 친아버지였다. 그런 얘기인데 여부르는 중국 청국 시대 크게 성공한 무역 상인입니다. 근데 성이 강씨고 씨는 여라고 부릅니다. 강태공이 있죠. 낚시로 유명한 강태공의 그 23세 손이라고 하는데
진나라의 왕족이지만 서자 출신이었던 영의인을 지원해서 왕으로 만든 다음에 실세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성씨란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성씨란 말은 성을 높여 부르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주나라, 중국 주나라 때는 성과 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자를 자세히 보면은 여자 여자죠. 계집 여자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태어날 생에서 여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의 중심사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주시대에 들어와 주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제후들이 분봉을 받거나 관직을 받으면은 그걸 시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의 성은 강이기 때문에 강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이 선조가 엿땅을 봉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를 시로 삼아서 여상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영인, 진시황제 부친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원래 영인은 왕자 안국군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첩인데다가 형제들이 20명이 넘어서 왕이 계승 거는 거리가 멀었다고 그래요. 더구나 조나라에 진나라에서 조나라로 인질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 이때 이제 여부리가 하양 부인을 포섭하려며 천금 자기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양쪽에 그리고 자기도 이제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신들에게 로비도 하고 해서 마침내 효문왕과 하양 부인이 영자초 영인의 이름입니다. 자초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효문왕이 즉위한 지 3일 만에 죽고 말자 자초가 영인이 진나라 왕이 된 겁니다. 그 자초는 아들 영정을 태자로 나중에 진시황제가 되죠. 여부리를 승상에 임명했는데 이제 이 장영왕이 죽자 아들 영정이 진시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는 어떤 일이 들어있냐면은 원래 조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불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침해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영인에게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정을 출산하게 돼서 이 사람이 진시황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제는 사실은 영시성을 가진 영정이 아니라 여부리가 이제 강시성이기 때문에 강정이나 혹은 여정으로 불려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았는지 진시황제가 자기 친부 여부리를 내치지요. 다시 이제 이렇게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그 주제인 부잣집 노인의 익사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어느 날 유수의 홍수가 나서 정나라의 부잣집 노인이 익사하게 되는데요. 시체를 건진 사람은 거짓 공갈을 쳐서라도 부잣집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낼 궁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잣집 사람들이 등석을 찾아와서 대책을 문의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수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데 고대 주나라 제국의 하나였던 정나라 3월 3일 삼진날에 진수와 유속가에서 미혼의 젊은 남녀들이 무리지어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봄놀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제 보통은 남녀 간의 교제가 엄격한 예절을 지키도록 했지만 이날만은 자유로운 교제를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미혼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늘리려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남녀 청춘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와 사랑의 정표로 작약교추를 주고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자 부잣집 사람들이 와서 대책을 물어보니까 등석이, 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체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갈 것이고, 당신들에게 그것을 팔지 못할까 봐 도리어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사람들은 시치미를 딱 대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안달이 나서 다시 등석을 찾아, 어, 상대방이 이제 집을 찾아올 때마다 부잣집 사람들이
그 값을 부를 때마다 거절해서 돌려보내고 하자. 이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등석을 찾아와서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석은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는데 당신 쪽에서도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서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시체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시체가 또 어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시체가 자꾸 썩어갈수록 마음이 더 급해지는 쪽은 그 사람일 거고, 그러면 결국 많은 돈을 물고라도 서둘러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이 뭐게 됐습니까? 결론이 없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양가지사. 양쪽이 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이쪽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달리 들으면 저쪽 말이 옳은 것 같고, 이쪽도 옳지만은 저쪽도 옳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 이 명가의 사상가들은 이렇게 변론수를 값싸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겁니다. 이들의 거달기식 궤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아무런 표준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풍속은 흐려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양쪽에 뭐 여야가 싸우든지 양 집단이 싸우면은 뭐 양쪽이 다 잘못됐다고 하거나 다 옳다거나 패널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어떤 일의 판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옳더라도 더 오른쪽이 있고, 그러더라도 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자, 등석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러한 궤변이 영원히 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석은 재상이죠. 자산의 손에 죽었다고 하고, 사전이란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비로소 그때 그를 죽였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등석을 죽일 때 그의 형서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가 쓴 그 형법에 대한 책을. 어찌됐거나 등석 궤변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아마도 그 죄목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이비 단체를 만들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지럽혔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이제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집단 자살하게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건의 반전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사는 백성들에게 법을 제대로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반발하죠. 법의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형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특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거대한 그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의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드는 감히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슬픈 생각이 들죠. 자사는 재상을 지내는 동안에 귀족들이 끊임없는 반대에 시달렸습니다. 이 무렵에 오늘날의 변호사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등석이었는데, 등석 역시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고 불이익을 받는 일을 안타까워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을 세워서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 조각, 죽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 그래서 죽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법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직접 사건을 맡아서 부자나 귀족들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서 백성들이 그 반박해주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종의 모함일 수도 있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송사를 일으키는 것을 일삼고 국정을 물러나게 했다. 이런 이유로 사형을 당했지 않았을까. 결국에 등색의 죄는 따지고 보면 백성들에게 법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알려준 것뿐이에요. 이 그림은 고대 중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장면이고 곤장형을 때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세상 자사는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던 등석의 사형을 결정해야 됐는데 아마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었을 거다. 귀족들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고, 비록 등석은 사형을 당했지만 그가 시작한 죽형의 복음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나라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등석은 사학을 잘해서 형법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성사를 자주 일으키는 도중에 부잣집 노인의 익사 사건을 맡아서 여기에서 양가지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유래하겠다. 그래서 등석은 궤변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은 백성들에게 법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자상과 등석의 그 진심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